안녕하세요. 코피스 구독자 여러분.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공연에 대한 빅데이터가 모이는 곳 코피스에서는 연말을 맞아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대한민국 공연을 읽는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우리 공연 예술 생태계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현재 월간 객석 편집장을 맡고 있는 송현민입니다. 오늘은 클래식과 국악 대표 선수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대표 선수들 소개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피스에서 발행하는 월간 전상만과 코피스의 공연 콘텐츠의 편집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박병성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공연 전산망의 박병성입니다. 다음은 월간 심플레이빌의 편집장이기도 했고요. 예경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 정보 포털 더 앞으로 편집장이자 연뮤 대표 선수 김일송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뮤 후보 선수인데 어떻게 대표로 이렇게 끌려 나왔습니다. 김일송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춤평론가회 최연소 회원, 월간 댄스포럼 편집장을 맡고 계십니다. 무용계 대표 선수 윤대성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댄스포럼 편집장 맡고 있는 윤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편집장 모임인데요. 이렇게 박편, 송편, 윤편, 김편, 니편, 내편 할 거 없이 간단하게 저희 호칭을 통일해가지고 깨알 같은 이야기 맛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박편님, 네. 그 코피스는 대한민국 공연 빅데이터가 모이는 곳인데요. 한눈에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가 모이는 곳인가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인터파크뿐만 아니라 뭐 티켓 링크, 공연장 자체에서도 판매하는 수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공연에 관련된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부터 이제 관객 수, 뭐 공연 건수,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변화 추이를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공연마다 관객 수는 다 알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발표하지는 않고 있고요. 내부에 집계는 되는데 발표는 하지 않고 그 대신 랭킹으로 1위, 2위 이런 순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공연 빅데이터도 볼 수 있고 또 공연의 여러 정보도 모이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피스가 2019년 6월부터 법제화가 돼서 의무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만 2년 반 동안 그 공연 정보가 쌓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공연 시장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2020년부터 취합한 우리나라 공연 시장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2020년 2월, 1월, 2월부터 이제 코로나 전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수치가 어느 정도 올랐다가 뚝 떨어져요. 2월부터. 네, 그 반대로 보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확진자 수인데요.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100만 명 정도 됐었는데 50만 명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 50만 명 이상 가지를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출액은 저 정도까지 줄어들진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확진자 수랑 또 막대 그래프 저 관객 수랑 되게 상관관계가 있게 보이네요. 매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대유행이 있었잖아요. 1차 대유행, 2차 대유행. 그때마다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게 이제 2021년 1월까지 이어졌다가 1월 이후로 이제 풀리게 되죠. 이렇게 그 그래프로 보면서 각 장르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좀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무용계는 좀 어땠습니까? 무용계는 저것보다 훨씬 스테이블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에서 어떤 정책으로 계속 지원을 하느냐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사업은 한 해 전에 결정이 되고 이미 공연을 하기로 예정돼 있던 공연들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일단은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극장이 폐쇄가 되더라도 그 안에서 촬영을 해서 공연 영상을 업로드한다든지 아니면 소수의 관객만 데리고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무용계는 어렵지만 모두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는 그런 특이한 그 윤편이 말씀하신 그 상황이 전통예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장르는 일단은 그 지원금을 받은 것들을 써야 되니까 예, 영국도 비슷하죠. 예, 아무래도 지원금에 많이 의존하는 장르다 보니까 지원금을 받은 사업들은 수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그 뮤지컬이나 다른 장르보다는 조금 더 덜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0년도는 뮤지컬은 대형 뮤지컬들이 얼마나 공연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크게 막 영향을 받았는데 8월 전까지만 해도 그냥 버티는 대형 뮤지컬 경우는 그 객석 점유율이 한
60% 이상, 70% 이상이 돼야 BP가 맞는데 저 경우는 그냥 아예 시작부터 손해를 볼 걸 각오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12월에서는 공연을 다 접었죠. 예, 이렇게 2020년의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와 또 관객 수 변화를 살펴보았고요. 올해 해당되는 2021년 지금 그래프가 있습니다. 2021년은 그 위드 코로나로 가는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회복력이 빠르게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 장르마다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달라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1월에 이게 관객 수가 되게 낮고 지금 11월 가면 굉장히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뮤지컬 같은 경우는 예년에 코로나 이전의 매출액까지도 거의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300억 원 정도까지도 매출액이 나오거든요. 연말 뮤지컬 공연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는 좋은데요. 지금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연극 쪽은 어떻습니까? 연극 같은 경우에는 개인 관객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학기 중에 학생 단체 관람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단체 관람을 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는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그렇게 단체 관람으로 조금 운영되던 작품들은 여전히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대신에 극단의 지명도가 높은 곳들은 그 와중에도 늘 매진, 안 그래도 뭐 50% 하니까 매진되는 사례들을 제가 종종 봤었습니다. 무용 쪽은 어떻습니까? 무용은 사실 무용 공연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무용가들이 선호하는 극장이 대학로에 있는 아르코예술극장이에요. 근데 아르코예술극장은 처음부터 거리두기 좌석제를 50%로 단계가 바뀌든 안 바뀌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늘어도 매출상으로는 좋겠지만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전체 취소를 시키고 재예매를 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관객 입장에서도 싫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보수적인 관점으로 안정적으로 극장 폐쇄 없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공연 상황은 좀 안정적으로 예술가들이 공연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 같아요. 또 이게 국가 정책도 있지만 소비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도 드는 게 2020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로, 그러니까 반비례하게 갔잖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제 관객 수가 줄어들었는데 2021년 그래프를 보면 대체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관객 수가 느는 양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처음에는 이게 V로 다시 괜찮아질 것이다, 경제가 곧바로 회복될 것이다, 혹은 U자로 해서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고 낙관도 있었는데 여름 지나면서 겨울쯤 되니까 이거 몇 년 가겠구나. 소극장은 거의 팬덤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코로나인데도 계속 그 관객들이 유지됐던 거죠. 그런데 2021년으로 가면 대형 뮤지컬 중에서 대박나는 것들이 생겨요. 뭐 이키드라든가 시카고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공연장에서는 비교적 많이 안전하다는 게 증명이 되고 풀어주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대형 뮤지컬로 좀 몰리는 현상이 올 상반기, 상중반기까지 벌어졌어요. 그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에 지금 뭐 콩쿠르 입상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슈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좋은 연주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코로나 때 열렸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 해외에 의존하는 절반의 시장이 좀 가동이 안 됐던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국악 쪽을 본다면은 지원금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연보다는 영상 콘텐츠들을 많이 생산을 했었고 뭐 앰비기어스 댄스 컴퍼니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날치라든지 그런 좋은 아티스트들이 좋은 영상들을 만들면서 일종의 코로나 기간이 장기적인 홍보의 기간이 되지 않았나 장르에 대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확진자 수와 또 예매자 수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은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보는 아주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이 또 구매 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보시면 2005년부터 2016년, 18년, 19년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티켓을 구매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걸 느끼시잖아요. 공연도 이제 혼자 보는 추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콘서트 같은 경우는 나 혼자 보는 관객 수가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콘서트까지 포함됐다면 50%가 훨씬 넘어서는 코로나 때도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띄엄띄엄 좌석을 구매해야 되다 보니까 같이 가도 어차피 따로 앉아야 되니까. 따로 앉아야 되니까 각자 구매하는 요즘에 사회 전체적으로 n분의 1로 계산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빨리 매진되는 공연들은 2장, 4장 이렇게 티켓을 예매하는 것보다
각자 예매할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서 나홀로 관객이 또 많아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나홀로 관객이 많아진다는 게 긍정적인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인 건가요? 그게 같이 가는 관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행인이 있는 관객이 줄어들면서 나홀로 관객이 높아진다는 거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동행인과 같이 가는 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나홀로 관객이 올라가는 건 좋은 현상인데 그 전체로 봤을 때 매출액과 관객 수를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있고 그리고 또 확실히 코로나가 되면서 공연을 보는 동기가 이제는 내가 좋아서 아니면 혹은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동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바깥쪽 사회적 동기가 있는 분들은 안 보시고 내가 가고 싶은 분들만 가니까 아무래도 나 혼자 예매해서 나 혼자 볼 거야, 나 혼자 즐길 거야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공연 시장이 급변함에 따라서 제작사도 또 관객도 변하고 있는데요. 장르별로도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좀 되돌아보면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예. 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영상이라는 게 무용 공연을 딱 기록하는 용도. 와, 잘 춘다 싶은 공연은 실제로 가서 보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춰야 돼요.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무용가분들은 영상을 통하면 이건 다른 공연이야. 이건 내가 준비한 그 공연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현장 공연이 조금씩 닫히고 또 올 수 있는 관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영상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댄스 필름이라는 말을 요즘 되게 많이 쓰는데요. 지금 안무가 무용가들이 영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왜냐면 자기의 작가 정신을 그 영상이나 카메라 컷에도 담아야만 자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2020년도 시장은 확실히 마니아들이 그 수치를 유지한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작품보다는 이미 검증된 작품들이 주로 나왔었고 21년도도 약간 그런 경향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국경이 봉쇄되면서 다 일시 귀국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국내 시장이 급 발진하게 됐고 때로는 만날 수 없었던 국내 한국 유명 음악가들도 국내 시장에 서게 되면서 일종의 얕은 팬덤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기도 했었고요. 연극에 대해서 말하면은 지원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영상화에 대한 지원 사업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돌아갔던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작년에 지원 정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작품 제작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약간 복지적인 측면에 지원 방점을 찍어서 소액 다건으로 되게 많이 돈을 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작품보다는 작은 작품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 결과물 제출이라기보다는 약간 과정상의 어떤 포트폴리오 제출 이런 식으로 연극에서 좀 많이 벌어졌던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이제는 지역별, 장르별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그래프를 먼저 보면요. 2019년 하반기 코로나 이전의 그 시장에서 점점 그 상반기에는 급격히 떨어졌다가 하반기에 대유행이 벌어지면서 이제 급격히 더 낮아지고 이제 2021년부터는 서서 이제 회복되는. 서울과 지방이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사실 근데 무용 쪽도 지방에 지금 뭐 대구나 부산 쪽에 뭐가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무용은 사실 저것보다 더 서울 편중 현상이 심할 거예요. 왜냐면 대학을 기반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 무용과라는 게 서울에 다 몰려 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왜 지방 겁전 대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국립대들 혹은 뭐 국립 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국립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 저 통계에 안 잡히는 공연도 많을 거고 그리고 지방에는 정말 더 열악한 상황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역으로 갈수록 연극은 아동극이 많은데 이 코로나 시국에 아동과 함께 공연을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우려가 많으셔서 지역 공연에서 이제 연극이 적어지게 된 건 아동극이 그만큼 공연이 되지 않았다. 결국은 이게 아동극 하느냐 마느냐도 단체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대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극 쪽에서 아동극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 되길래? 연극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동극 시장이 10%가 안 되겠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방방곡곡 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연을 유치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이제 아동극을 많이 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공연 현장에서 코로나 시국을 관통하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편에는 어떤 공연들이 2021년 올해를 빛냈고 2022년에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작품들이 기대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